안녕하세요. 대한TV입니다.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역사상 가장 긴 연설을 펼쳤는데요. 이날 연설은 총 93분 동안 이어졌으며 여태껏 1시간 넘게 후보 수락 연설을 한 대선 후보는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이렇게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전례 없는 긴 연설을 펼친 이유는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는 얼마 전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루어진 유세 연설을 하는 도중에 20세의 한 총격범에게 피습을 당했었죠. 총알은 오른쪽 귀를 관통하여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단 몇 센티미터만 더 머리 쪽으로 향했어도 생명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미국 나이로 올해 78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귀를 관통당한 것 자체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었지만 트럼프는 피습을 당하자마자 보란듯이 주먹을 움켜쥐며 일어났고 본인의 건재함을 보란듯이 드러내었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78%까지 상승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바이든은 81세의 나이로 트럼프와의 대선 토론 때 말을 저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가 한 발언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바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와 친하게 지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김정은을 친구라고 칭했으며 트럼프는 이미 과거에도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우리의 적국인 북한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큰 악재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평소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였기에 이번에는 우리에게 또 어떠한 강경책을 내놓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먼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동맹국들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인데요. 과거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자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을 했었죠.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들의 철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핵무기 협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뤄냈었는데요. 이 협약은 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국의 3대 핵무기인 지상폭격기, 핵잠수함, 공중폭격기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됨으로써 북한과 다른 국가들의 핵 위협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트럼프가 이미 체결한 협약 자체를 파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한미군과 같이 핵무기 배치에 대한 꽤 높은 방위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불공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또 트럼프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압박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었죠. 그는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에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었고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들이며 경계를 해야 하는 국가들은 맞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동맹국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등한시하고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번 임기 때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죠.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데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믿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흔들고 있죠. 이는 결국 동맹 국가들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긴장감을 더욱더 고조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동맹국들을 등한시하는 태도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동맹국들과의 신뢰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고 그 속에서 신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국제적 협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 군사시설을 도입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선 미국의 무역 정책의 변화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언제나 잘 헤쳐나갔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